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이라고 윌리엄 리 지음, 신동숙 옮김, 김남규 감수 읽어봅시다. 윌리엄 리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의사이자 과학자, 강연가, 저자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피츠버그 의대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으며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내과병동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연구를 마치고 이후에 하버드 의대 터프트 대학교 소의학과 다트머스 의대에서 임상교수, 그런 혈관 신생 재단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윌리엄 리 박사의 뛰어난 연구와 활동은 암, 당뇨병, 시력 손실, 심장병, 비만을 비롯한 70여 가지의 질병에 영향을 끼쳤다. 암을 굶기는 식사가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테드 강연은 당시 1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는 닥터 오즈 쇼, 마스터 스튜어트 쇼 등에 출연했으며 바티칸의 유나이티드 투 큐어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사이언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란셋을 비롯한 대표적인 과학 학술지에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정도면 벌써 탁월한 세계적인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윌리엄 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뻔한 건강 식사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또 뻔할 수도 있겠죠.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그러나 또 깊은 내용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의 글은 다양한 분이 쓰셨네요. 건강이 제대로 정의되고 음식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일서 노벨 생리학 의학 수상자 이그나로 코넬 대학교에 최근 나온 많은 식이요법과 건강 관련 도서들 중에 최고로 꼽혀야 할 책이다 이렇게 했네요. 음식이 항암제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지적할 것이지만, 반면에 암 환자에게 음식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항암제가 완제품이라면 음식은 내가 조립해야 할 부품 같은 것이다. 퍼즐을 맞추듯이 잘 알고 끼워 맞추면 완성된 완제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서재글 저자가 했네요. 우리의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익숙해 왔다. 한의학의 기본 개념은 약식 동문을 쉽게 풀이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음식을 주로 에너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윌리엄 리 박사는 이 책을 통해서 음식이고 건강을 지키는 약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DNA 보호 이 5가지 방어 체계는 한의에서 말하는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인 자생력의 개념과 같다. 가만있어 봐라.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지난번에 내가 읽은 책 같은데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정세현 초화제. 내 책을 이거 다 읽었잖아. 그런데 왜 내 머리가 나갔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잡아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였던 김남규는 뭐라고 감사히 글을 쓰셨는가 한번 봅시다. 윌리엄 리 박사의 책을 한국의 독자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 박사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내과 교수이자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혈관 신생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의 창립자로서 혈관,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신생혈관, 암, 대사질환, 퇴행성 질환에 대한 실험 및 임상 연구에 있어서 높은 업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한 5가지로 제공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내가 정리를 못했군요. 신생혈관, 암, 대사질환 이 대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남규 핵심을 말하자면 혈관 신생에 대한 것과 재생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들어갔고 DNA 보호라는 것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면역이라는 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핵심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핵심을 잡으면서 한번 또 보면은 더 좋겠지요. 한번 더 다시 재판으로 보면서, 자, 서문에서 이제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정말로 중요한 전환기를 맞았다. 뭐 2번, 3번, 10번, 뭐 100번이라도 읽으면 더 좋잖아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으로 몸의 건강 상태를 헐벗고 말 엄청난 기회가 왔다. 우리는 이제 치료약을 발견하고 알 수 있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잠깐 꺼내려 간다. 나는 내과 전문의자 연구과학자, 대학에서는 생화학 졸업 직후 6개월 동안의 생명공학 분야에 몸을 담았고 이후에 많은 질병 고통보면 신생 또 인체가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과정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전 세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표를 두고 1994년 이렇게 혈관 신생 재단을 공동 설립해서 25년간 끌어왔다. 그래서 내가 혈관 신생을 주요 연구 분야로 선택한 건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혈관은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기 때문에 건강에 지극히 중요한 요소다. 내 멘토였던 주다 포크만은 하버드 대학교의 뛰어난 외과 전문의이자 과학자로 암의 영향을 공부하는 비정상적인 혈관을 표적으로 삼는 방법이 완전히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맨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이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암 굶어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5가지 기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 혈관 신생이라는 것은 약 10만 킬로미터, 12만 킬로라도 하기도 하죠. 혈관은 산소와 영양소를 몸 안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 운반한다. 혈관 신생은 이런 혈관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콩, 녹차, 커피, 토마토, 적포도주, 맥주, 경화, 치즈 같은 식품들은 혈관 신생 방어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신생과에서 콩, 녹차, 커피, 토마토, 적포도주, 맥주, 경화, 치즈, 또 재생에서 골수, 폐, 간, 그 외에 체내의 거의 모든 기관에 산재하는 7만 5천 개 이상의 줄기세포 덕분에 우리 몸은 날마다 재생이 된다. 이런 줄기세포들은 평생에 걸쳐서 몸을 유지하고 치료하고 재생한다. 다크 초콜릿, 홍차, 맥주는 이런 재생 기능을 촉진해서 손상된 부위의 재생을 돕는다. 자색 감자는 암을 촉발하는 치명적인 줄기세포를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좋은 부분도 단점으로 보고 막 이런 것을 초콜릿은 아예 버릴 것을, 또 뭐 감자 같은 거 렉틴 때문에 이 부분에 보낼 수 있는 암을 촉발하는 줄기세포를 암에 대한 것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양날의 칼 같은 또 역할을 하는가 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는 거의 40조 마리 가까이 되는 박테리아가 살며 그 대부분은 우리 몸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이런 박테리아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물질 대사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고 장으로 보낼 뿐 아니라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혈관 신생에 작용해서 심지어 뇌와 사회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김치, 사우크라우트, 체더 치즈, 발효빵 같은 음식을 먹으면 마이크로바이옴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다시 한번 절여서 생각해서 잘게 썬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만든 독일식 김치와 체더 치즈 체더 치즈 많이 나오죠. 체더 치즈, 발효빵,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을 강화할 수 있다 했네요. DNA 보호는 DNA는 본래 유전자 지도지만은 방어 체계의 역할도 한다. DNA는 태양의 복사열, 가정의 화학물질,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식단 불균형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뛰어난 복구 체계가 갖춰져 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는 DNA 복구 능력을 촉발하는 것도 있다. 몸의 이로운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해로운 유전자를 비활성화하는 식품도 있고, 텔로머를 늘려서 DNA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식품들도 있다. 자, 이렇게. 면역에 대해서. 면역 체계는 우리가 과거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몸을 정교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면역 체계는 장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장을 잘 조절하면 암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거나 퇴치할 수
있으며 그런 효과는 심지어 노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자. 핵심은 그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핵심이 잡혔는데 평생에 요 5가지 핵심을 잡아서 잘 건강을 지켜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데 타고난 능력은 몸의 자연 방어 체계에 대해서 자 해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의 힘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제다. 진정한 치료제. 이걸 외면하면 돌팔이 의사고, 이걸 제대로 인정하면 진짜 의사고, 그런 거겠죠. 자, 건강은 그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기능이 왕성한 상태다. 우리 몸에는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이라는 5가지 건강 방어 체계가 있어서, 다시 혈관, 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이라는 5가지 건강 방어 체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삶의 일상적인 위험 요인 속에서 끝없이 버틸 수가 있어진다. 병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아졌다가 금세 치유되는 것도 이런 방어 체계 덕분이다. 이 방어 체계가 우리 몸을 어떻게 요술처럼 완벽히 방어하는지를 알면은 그 치유 능력을 활용해서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건강 방어 체계 뒤에는 아주 작은 흥미로운 과학 연구의 발견의 사연이 있다. 각각의 방어 체계는 신체 기관, 세포,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로운 작용을 토대로 하며 한 가지 질병이 아닌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공통 분모로 작용한다. 이런 4가지 방어 체계는 협력이 작용하면서 자궁 속 태아기부터 삶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우리 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한다. 자, 이제 본론으로 싹 들어가서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에 대한 핵심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해봅니다. 혈관 신생의 1장인데요. 우리 몸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 다른 사람도 빠짐없이 말이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평생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의 시신을 부검한 연구에서 40% 가까이 되는 40에서 50세 여성의 가슴에서 미세한 종양이 발견되었으며 50에서 60세 남성의 50%는 전립선에서 70세 이상의 100% 가까이는 갑상샘에서 미세한 크기의 암이 발견되었다. 이런 종양들은 건강한 세포들의 세포 분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포의 DNA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형되면서 생긴다. 우리 몸이 세포 분열을 할 때 DNA에서 최대 1만 개의 오류가 날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은 그저 흔한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악성 종양은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 그런 위험한 상태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다시 이런 미세한 악성 종양은 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 위험한 상태까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의사 중에서는 아주 나쁜 의사들이지, 이런 걸 빌미로 계속해서 함부로 칼을 대고 수술하는 의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위험한 상태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종양은 처음 발생할 때는 볼펜으로 콕 찍은 적보다도 아주 미세한 크기이며 비대해져서 장기 등의 신체 조직을 침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몸에 널리 퍼지거나 생명을 위협하지는 못한다. 자, 이런 것이 혈관 신생의 우리 몸의 놀라운 방어체계는 이런 미세한 악성 종양의 성장에 필요한 혈액과 영양소 공급을 차단해서 종양이 커지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이런 방어체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 최적화. 방어체계를 암세포를 굶어 죽이고 악성 종양을 잡고 무해한 상태로 억제시키는 식품은 100가지 이상으로 콩, 토마토, 블랙, 라즈베리, 석류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감초, 맥주, 치즈 같은 의외의 식품들도 포함이 된다. 종양을 저지하는 이런 방어 무기는 식료품종, 농산물, 직판장, 텃밭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처럼 암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는 혈관 신생이라고 부른다. 혈관 신생. 혈관 신생은 몸에서 혈관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이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혈관이 산소와 필수 영양소들을 모두 신체 기관에 보내서 생명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혈관을 통제하는 이런 능력이 상실될 경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 혈관 신생 문제를 잘 관리해 보자. 혈관 신생 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한 혈관은 적시적소에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진다. 혈관 신생은 이런 식으로 순환계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서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 불리는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건강을 지킨다. 항상성이란 끊임없이 바뀌어서 환경에 맞춰주는 것. 혈관 신생의 작용은 우리 몸에는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서 세포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약 10만 킬로미터에 되는 혈관이 있다. 이런 혈관은 건강한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생명관이다. 몸속의 혈관을 일렬로 늘어 세우면 지구를 무려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것이 된다. 이 혈관 모세 혈관이라고 한다. 모세 혈관은 혈맹으로 관찰하면 성장하는 조직에 맞게 적절하게 아주 예술과 같이 보인다. 혈관 신생 방어 체계는 인간을 보면서 순환기관이 있다. 혈관 신생 과정의 혈관 신생은 상처 입은 조직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시작이 된다. 이 반응을 촉발하는 것은 상처 부위의 정상적인 혈류의 흐름이 가로막히면서 생기는 저산소증이다. 산소 부족은 혈관을 증식해서 산소를 더 많이 유입하라는 신호다. 실제로 저산소증이 나타나면 상처 입은 세포들은 혈관 신생을 자극하는 성장인자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분비한다. 염증은 치유 초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식세포와 호중구라고 불리는 염증세포들은 상처 부위로 흘러들어가서 상처에 생긴 세균이나 잔해들을 청소하고 자체적으로 혈관 신생을 위한 성장인자를 분비해서 혈관 신생 반응을 증폭시킨다. 혈관 신생. 그때부터 세포 소전에서 혈관을 증식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일이 펼쳐진다. 인체는 혈관의 내막을 만드는 내피세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세포가 있는데 치유를 담당하는 구조팀은 대기하고 있다가 성장인자의 신호를 받고 내피세포를 배치한다. 약 1조 개의 내피세포가 순환기관의 내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피세포는 몸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부류의 세포에 속한다. 이런 각각의 내피세포를 점화 스위치와 연결된 자동차 엔진으로 상상해보자. 상처 부위에서 방출된 성장인자는 자동차의 열쇠에 해당한다. 자동차 열쇠가 점화 스위치에 딱 들어맞듯이 성장인자들이 내포 표면에 달린 특정 수용기에 들어맞는다. 점화 스위치에 정확히 열쇠가 꽂히면 엔진의 시동이 걸린다. 이때 내피세포들은 성장인자 단백질의 바른 쪽으로 이동을 할 준비를 갖추고 분열해서 새로운 혈관이 될 관을 만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내피세포들이 정맥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내피세포들은 세포 바깥쪽의 슬리브 관처럼 생긴 벽을 소화하는 효소를 분비해서 혈관 벽에 구멍을 낸다. 이러면 활성화된 내피세포들은 구멍들 밖으로 잇따라 빠져나오고 그래서 그렇군요. 아주 오묘한데 상처 부위에 파송된 성장인자들의 증감에 따라 그 방향으로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혈관은 가늘고 길게 늘어나고 세포로 둥그렇게 말리면서 관을 형성한다. 이런 관들은 나중에 끝부분이 연결되어서 모세혈관 고리를 형성한다. 상처 부위의 모세혈관 고리들이 갈수록 많이 형성되면서 치유를 위한 새로운 순환이 발생한다. 오묘한 참 혈관이다라는 거죠. 오묘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혈관 구조가. 새롭게 형성된 혈관은 너무 약해서 혼자 힘으로 혈류를 지탱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혈관 주위 세포의 도움을 받으면서 발달한다. 혈관 주위 세포는 몇 가지 방식으로 혈관의 발달을 돕는다.
우선 투부 양팔, 그러니까 양말 뒤꿈치가 따로 없는 그런 발목을 감싸듯이 혈관 주위 세포가 내피의 간 주위를 감싼다. 그와 동시에 혈관 주위 세포는 혈관 신생을 늦춰서 혈관이 심각하게 과잉성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그래서 혈관 주위 세포들은 모양 변형이 가능하다. 일단 새로운 혈관이 자리를 잡으면 촉수처럼 생긴 팔로 내피 세포를 감싸는다. 혈관 주위 세포 한 개는 한 번에 최대 20개의 세포를 관장하며 화학 신호를 방출해서 혈관 신생 과정에서의 광분한 활동을 가라앉힐 수가 있다. 혈관 신생. 일단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고 안정화되면 혈액순환이 시작이 된다. 새로 흘러들어오는 산소는 성장인자 스위치를 서서히 줄여서 정지시킨다. 동시에 자연적인 혈관 신생 억제제가 해당 부위에 방출되어 새로운 혈관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억제한다. 새로운 혈관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 혈관을 감싼 내피세포들은 생존인자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혈관 신생이 일어나는 곳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치유되도록 돕는다. 방어 능력이 있는 이 새로운 혈관들은 제대로 형성될 경우에 평생 유지되면서 피부를 비롯한 몸의 여러 기관을 보호한다. 혈관 신생 체계란 몸의 기관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지속적으로 감지한다. 혈관 신생 체계는 밝기를 조절하는 조광 스위치 같아서 혈관을 정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강도를 높인다. 그래서 이런 작용은 근육, 혈액, 심장, 뇌, 모유, 정액을 포함해서 체내의 모든 곳에서 나타난다. 모든 곳에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혈관 신생을 조절하는 체계가 완벽해야 한다. 혈관 신생. 하지만 병성이 걸쳐서 많은 요인들이 이런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킨다. 과도한 혈관 신생으로 병든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혈관 신생이 부족해서 손실로 3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2부에서는 혈관 신생 방어 능력을 높여서 병에 대한 몸의 저항성을 키우는 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미세한 암 조직이 몸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주된 이유는 몸의 선체적인 혈관 신생 억제 기능 때문이다. 이런 보호 기능은 악성 종양의 혈액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처에 연구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작은 암세포 덩어리에 혈관이 새로 생기기만 하면 종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자라서 혈관 신생이 시작된 지 단 2주 만에 크기가 16,000배나 커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종양이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장악해서 자기 자신의 순환기를 증식할 경우에 무해했던 암세포가 순식간에 치명적인 암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 순식간에 혈관 신생이 이 암에 대한 혈관 신생이 갑자기 치명적으로 확 커져버린다. 대개 약을 먹거나 항암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이후에 오히려 그 세포가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 의미 때문에 새롭게 혈관 신생이 생기면서 갑자기 그냥 더 많이 커져버리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함부로 자연적인 어떤 건강 유지에서 벗어나는 암을 죽이고 암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혈관 신생의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종양이 혈관 신생 방어 체계를 장악해서 자기 자신의 순환기를 증식할 경우에 무해했던 암세포가 순식간에 치명적인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설산가성으로 암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혈관이 통로 역할을 해서 악성세포가 혈류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위험한 상황인 암세포의 전이가 나타난다. 실제로 암 환자들이 최초에 발생한 종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 종양은 수술로 보통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된 사망 원인은 산탄을 퍼붓듯이 사정없이 몸을 공격하는 암세포의 전이다. 다시, 주된 사망 원인은
산탄을 퍼붓듯이 사정없이 몸을 공격하는 암세포의 전이다. 불필요한 것에 혈관 신생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몸의 기능을 강화하면 암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혈관 신생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 목표다. 혈관의 신생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몸의 선천적인 대응 체계가 활성화되면은 그래서 암세포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한다. 혈관 신생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았던 최초의 환자는 콜로라도 덴버에 사는 12세의 남자아이 브레스였다. 처음은 폐에 종양이 생기는 폐 모세혈관 종증이 있었다. 혈관 부위가 확대되면서 호흡이 힘들어져서 가장 좋아하던 야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밤에 잠을 자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다. 담당 의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혈관 신생을 중단시키는 인터페론 알파라는 약을 사용했다. 그리고 1년 뒤에 폐의 종양이 줄어들어서 토음은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토음의 치료 경과는 대단히 놀랄 만한 것이었다. 이는 혈관 신생으로 종양을 치료한 최초의 인간사례로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소개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이런 약이 혈관 신생 생명과학 기업들은 1990년대에 종양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암을 치료하는 혈관 신생 요법의 효과가 최초로 증명된 사례는 대장암으로 종양의 혈관들을 겨냥한 아바스틴이라는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른 많은 암들도 혈관 신생에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아바스틴을 비롯하여 16개 상표의 약을 사용해서 인체 고유의 혈관 신생 방어 기능을 증강시켜서 치료할 수 있었다. 치료 가능한 암의 종류로는 신장암, 폐암, 뇌암, 갑상샘암, 간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그리고 다발성 골수종 등이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마크 맥컬렐러는 2003년에 이제 혈관 신생 억제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의 뒤를 잇는 앞의 4번 치료 요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과도한 혈관 신생은 암 외에도 시력 손실을 비롯한 다른 많은 질병을 불러일으킨다. 눈이 건강할 때 우리가 눈앞의 것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혈관에 방해받는 일 없이 수정같이 맑은 체액을 거쳐서 망막에 닿고 뇌에 인식되기 때문이다. 눈의 활성 신생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서 망막의 혈관을 감싼 뇌피세포는 보통 평생 한 단 2번만 분열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시력 손실의 주 원인인 노인 황관 변성,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인데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손실, 모두 혈관 신생으로 비정상적으로 얽힌 혈관 다발이 생기면서 체액이 유출되고 출혈이 생기면서 발생한다. 불필요한 혈관 신생에 따른 이런 끔찍한 결과로 시력이 파괴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제는 FDA의 승인을 받은 생물학적인 약제를 눈에 주입해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는 혈관 신생을 정지시킴으로써 체액 유출을 막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환자들은 이런 치료로 시력을 되찾기도 한다. 내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에서 노인 황관 변성으로 사실상 장님이 되어서 가장 좋아하는 골프나 운전을 할 수 없었는데 치료를 받은 뒤에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 말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파괴적인 효소를 분비하는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진다. 이런 효소들은 연골 파괴해서 격심한 관절통을 유발한다. 또 피부가 심하게 붉어지거나 하얀각질이 나는 증상인 건선에서는 피하에서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이 진행되면서 부종, 심한 가려움, 통증을 동반한 홍반을 유발한다. 알츠하이머 병도 과도하게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과 관련이 있다.
나는 정신과 의사 앤서니 베거누치 박사와 함께 2003년에 란셋에 발표된 논문에서 뇌혈관의 이상이 알츠하이머 병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밝혔다. 알츠하이머 병이 발생하면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해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경독소를 분비해서 뇌세포를 죽인다는 사실이 현재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군요. 심지어 비만도 혈관 신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비만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병이지만 과식과 불간절한 식습관은 혈관 신생을 자극하는 성장인자의 혈중 수치를 높인다. 종양과 마찬가지로 지방 덩어리도 지방세포에 영양을 공급할 새로운 혈관이 있어야 자랄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을 비롯한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관 신생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 중인데 실험실에서 임상 실험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보고되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혈관 생성이 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관 공급을 복구하거나 증가시켜야 할 신체의 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순환기를 적절히 발달시키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심각한 그런데 이렇게 이러면서 어떻게 심각한 결과, 신체의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가 신경장애다. 신경장애는 신경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이런 장애가 있으면 심각한 통증이나 마비가 생길 수 있으며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중증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말초 신경은 몸전체를 흐르는 배선으로 수축하거나 유언을 하라는 뇌의 명령을 근육에 전달한다. 그런데 이렇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혈당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 신생 혈액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뇨는 혈관 신생을 늦춰서 신경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혈관 신생을 늦춰서. 그래서 이 연구들은 혈관 신생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신경의 실행을 개선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왔다. 당뇨가 있는 동물들의 근육에 혈관 신생 단백질의 유전자를 주입하면 신경에 공급되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의 기능이 정상 수준에 가깝게 회복된다는 실험이 밝히기도 했다. 말초 신경 질환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흔한 원인은 항암제 치료다. 항암 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신경의 순환계를 파괴한다. 연구들은 실험실 연구를 통해서 VEGF를 이용한 유전요법이 신경과 혈액 공급을 완벽히 보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혈관 신생 방어체계가 무너지면 다른 많은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다. 만성적인 상처도 그 중에 하나다. 정상적인 상처는 몇 주 내에 완치되지만은 만성적인 상처는 치유가 되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예 치유되지가 않는다. 상처 부위가 감염되고 계제가 생겨서 상처가 있는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미국에서만도 800만 건 이상이 당뇨, 죽상동맥 경화증, 하지 정맥류 등으로 생긴 만성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만성적인 상처는 유방암과 대장암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또 눈에 크게 안 띄면서도 치명적인 병이다. 이렇게 만성적인 상처라는 것은 염증이래 말이죠. 만성적인 상처가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혈관 신생을 촉발해서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치유 속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 중에 하나로 삼아야 한다. 혈행 개선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장과 뇌 역시 혈관 신생 방어 체계에 의존해서 순환계의 위험 요소가 있을 때마다 반응한다. 심장의 뇌 같은 장기의 혈액 순환을 재빨리 복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사가 달린 문제다. 생사. 이렇게 당뇨병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병이 있거나 흡연을 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혈관 신생이 수록지 못할 경우 완전 이런 방어 치용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혈관 신생을 만들어내라. 음식과 혈관 신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완벽하게 기능하는 혈관 신생 체계는 분명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혈관 신생 좋은 음식들을 섭취해서 혈관 신생에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 라는 거죠. 좋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요즘에 좋은 이런 식단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 보자. 이래서 특히 콩, 야채, 차를 많이 먹고 마시는 아시아 사람들은 유방암과 그 밖의 암에 걸릴 위험이 상당히 낮다. 콩, 야채, 차. 일본에서는 100세 이상 사람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또 중국도 10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녹차를 키우는 어떤 그런 높은 산에 있는 이런 식단, 이런 것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혈관신생 강화에 아주 질병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을 보여주네요.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가 되어지고 구축문한 혈관신생으로 과도한 혈관신생, 또 과도한 혈관신생은 노화, 알츠하이머 등등등등 백혈병, 과도한 혈관신생, 임부종 이렇게 있고, 불충분한 혈관신생은 탈모, 신경증, 욕창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살펴보자.